자, 1차 부등식의 활용에 개념 체크앤 계산력 훈련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봐봐. 어떤 자연수의 2배, 어떤 자연수의 2배에 8을 더한 것은 어떤 자연수의 4배에서 어떤 자연수의 4배에서 8을 뺀 것보다 작대. 이게 식이지. 이게 1번이네. 그래서 가장 작은 자연수의 x의 값을 구하라. 이 부등식을 풀면 된다 이 소리야. 2x-4x가 마이너스 8 마이너스 8이니까 마이너스 2x가 도와주세요. 마이너스 16에 x는 마이너스 1로 나요. x는 8보다 크다. 그러면 x가 8보다 크니까 가장 작은 자연수는 뭐가 되는 거냐? 9. 이해 갔죠? 네? 이런 문제는 나왔으면 좋겠네요. 알겠죠? 어? 자, 2번 문제 가보자. 자, 2번 문제에서는 이거 잘 봐볼까? 연속가는 세정수가 나오면 세수를 이렇게 놓고 푼다는 거. 우리 이거 많이 봤어. x를 기점으로 하나를 더하고 하나를 빼고, 연속가는 세 짝수나 세 홀수는 어떻게 돼? 차이를 어떻게 나? 플러스 2씩 2를 더하고 2를 빼고. 됐습니까? 네? 여기 있는 것들은 뭐 한 번씩 쭉 읽어 보셔야 됩니다. 왼쪽에 있는 거는 연속가는 세 자연수의 합이, 연속가는 세 자연수가, 그럼 연속가는 세 자연수 합이니까 x-1 더하기 x 더하기 x 플러스 1이지. 합이 48보다 크대. 식을 세웠어. 이를 만족시키는 세 자연수 중 가장 작은 세 자연수를 구하라고 그랬어. 그럼 일단 이걸 풀어볼게. 이게 지워져 버리고 얘는 3x는 그럼 어떻게 되냐? 48이니까 x는 16보다 크다 이 소리지. 16보다 큰 자연수는 뭐냐? 제일 작은 거는 17이지. 네? x가 17이라고 생각을 하면 얘는 뭐가 되지? 16, 17, 18이죠. 이해갑니까? 그럼 1에서 구한 세 자연수의 합은 뭐가 돼? 16 더하기 17 더하기 18이지. 얘는 뭐가 되냐? 51. 이해갔죠? 자, 3번 문제 가볼게요. 자, 한 개에 700원인 과자와 한 개에 200원인 사탕을 합하여 12개를 산대. 그럼 여기 봐. 700원인 과자야. 200원인 뭐고? 사탕이고. 그럼 합해서 12개를 샀지? 전체 금액이 6,400원 미만이 되도록 한다. 자, 봐봐. 과자의 개수를 x라고 했잖아. 과자를 x라고 놨어. 그럼 사탕의 개수는 몇 개 될까? 12-x개겠죠. 왜? 과자와 사탕을 합해서 12개를 샀잖아. 과자를 x가 놓으면 사탕은 12-x개지? 얘 갔어 안 갔어? 1번의 식은 어떻게 돼? 700x 더하기 200에 12-x가 얼마 미만이야? 6,400원 미만이지. 됐습니까? 자, 그럼 이걸 풀어봅시다. 이걸 풀 때 먼저 동그라미 2개씩을 지우고 나서 7x 더하기 24 마이너스 2x가 64지. 왜냐면 5x가 넘어가면 40돼서 x는 8보다 작죠. 과자는 최대 몇 개까지 살 수 있냐? 7개까지 살 수 있다 이 소리야. 이해갑니까? 예, 갔어요 안 갔어요? 진짜로 갔습니까? 자, 이렇게 푼다 이 소리야. 응? 몇 개가 나왔을 때 뭘 x라고 넣으면 나머지를 어떻게 처리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4번 문제 없지.
자, 밑변의 길이가 xcm이고 높이가 16cm인 삼각형의 넓이가 70의 제곱cm이야. 그럼 삼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돼?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가 70의 제곱cm 이야. 이거 풀어주면 된다 이 소리잖아. 8x가 72보다 작거나 같다지? 그럼 x는 9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x의 범위는 어떻게 되냐? 자, 답을 x는 9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쓰면 틀려. 왜냐? 밑변의 길이지. 얘는 양수니까 x는 0보다 크고 9보다 작거나 같다. 이 부분을 까먹어서는 안 돼요. 0보다 크다는 사실을 꼭 써야 됩니다. 오케이? 예, 갑니까? 안 갑니까? 가지.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 가보자. 또 여지없이 이 개념은 또 나와요. 속력은 뭐지? 시간분의 거리죠.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고, 그렇지. 시간은 뭡니까? 속력분의 거리. 이건 달달달 외우고 있어야 될 거야. 어? 알겠어? 자, 그럼 여기 봐봐. 산책을 하는데 집에서 출발하여 갈 때는 시속 2km로, 올 때는 같은 길을 시속 3km로 걸어서 1시간 이내로 돌아오려고 합니다. 여기 봐. 산책을 하는데 집에서, 집이야, 갈 때는 시속 2km. 오케이? 갈 때는, 올 때는 같은 길을 몇 킬로? 시속 3km로 걸어서 1시간 이내. 그러면 1시간 이내 돌아오는데 집에서 Xkm 떨어진 곳까지 산책을 간다. 그러면 Xkm 떨어졌어. 자, 그럼 여기 봐봐. 갈 때 걸린 시간은 어떻게 되냐?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지. 올 때 걸린 시간은 어떻게 돼? 속력분의 거리지? 그게 이걸 더해서 몇 시간 이내야? 1시간 이내잖아. 이렇게 식을 세워야 되는데, 소리죠? 그럼 집에서 최대 몇 킬로미터 떨어진까지 산책을 할 수 있냐? 양변에 6을 곱하면 어떻게 돼? 3x 더하기 2x는 뭐야? 6이지? 5x는 6이니까 x는 어떻게 되냐? 5분의 6보다 작거나 같죠? 이해갑니까? 그래서 1.2 km까지 최대한 산책을 할 수 있다 이 소리지. 이해갑니까? 이해갔어요 안 갔어요? 갔지? 6번만 볼게요. 자, 이 농도 공식 왼쪽에 나와 있는 거 달달달 외우셔야 됩니다. 알겠어요? 소금물의 농도하고 소금의 양 이거 반드시 외워야 돼. 알겠어? 자, 농도가 10%m 여기 봐봐. 이거 항상 이렇게 그림 그릴 때 농도가 10%고 소금물이 200g이 있어. 그 다음에 농도가 몇 %고 6%인 소금물을 섞어서 이 소금물이 몇 g인지 모르겠네. Xg이 있어. 농도가 8% 이하인 소금물을 만들려고 하는데 이때 농도가 6%인 소금물을 몇 g 이상 섞어야 하는지. 그럼 여기 봐봐. 여기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은 어떻게 되냐? 200 곱하기 0.1일 거 아니야. 그렇지? 여기는 20g 들어있고. 자, 여기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은 어떻게 돼? 소금물이 Xg 있다 그러면 X분의 0.06이겠지? 0.06X라 이 소리네. 오케이? 그럼 여기 봐봐. 얘 두 개를 섞었어. 얘 둘을 섞으면 어떻게 돼? 얘 둘을 섞으면 어떻게 되냐면 소금물의 양은 어떻게 되냐? 200 더하기 Xg이지. 200g하고 Xg을 섞었으니까. 근데 몇 퍼센트 이하의 농도가 8% 이하라고 했잖아. 그럼 여기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은 어떻게 되냐? 200 더하기 X에다가 0.08을 곱한다 이 소리지. 선생님 이해가? 그러면 이게 뭔 말이냐면 여기 봐봐. 여기에 들어있는 소금하고 여기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을 더하면 뭐 이하야? 200 더하기 X 곱하기 0.08 이하라 이 소리지. 선생님 이해갑니까? 둘 다 오늘 고생했어? 응? 내일 봐. 이걸 풀어주면 된다 이 소리야.
양변에 뭘 곱해야 돼? 이걸 풀려면 100을 곱하자. 100을 곱하면 2000에 6x에 얘는 8에 200 더하기 x지. 2000에 6x에 1600에 8x네. 이렇게 넘어가면은 400에 2x니까 x는 뭐가 되냐? 200보다 크거나 같다 이 소리죠. 그럼 최소 몇 g 이상 섞어야 돼? 200g 이상 섞어야 된다 이 소리죠. 이해갑니까? 오케이? 얘들아, 이 정도는 최소 난이도야. 알겠어? 항상 소금물의 양하고 농도가 나오면 소금의 양을 어떻게 구한 다음에 무슨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야. 무슨 말 알겠지? 에? 그리고 뭔가를 섞었어. 섞으면 소금물의 양은 더해야 된다 이 소리지.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얘기 좀 먼저 할게. 봐봐. 소금물에다가 물을 더 넣었어. 그럼 너희 라면 먹을 때 생각해봐. 라면이 지금 짜. 물을 더 넣지. 안 짜려고. 하지만 스프의 양은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그대로 있는 거야. 라면이 지금 싱거워. 그럼 어떻게 하냐? 끓이지. 왜? 물을 날리기 위해서. 스프의 양은 변해 안 변해? 아무튼 간에 소금의 양은 절대 변하지 않아. 소금은 그대로 있어. 농도가 달라지는 건 다 뭐 때문이야? 물 때문이야. 물이 증발하거나 물을 더 넣거나 소금의 양은 절대 변하지 않는 거야. 소금물이란 건 뭐냐 그러면? 소금에다가 물을 더한 거지. 근데 소금의 양은 변하지 않고 항상 뭐가 변한다? 물의 양이 변해서 뭐가 변한다는 생각만 항상 하고 있어야 돼. 이걸 모르겠으면 꼭 적어놓으세요. 라면을 생각하세요. 알겠습니까? 자, 왼쪽에 보면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는 문제. 이것도 많이 나오는 거지. 유리하다는 소리는 뭐냐? 돈이 덜 들었거나 이런 게 유리한 거죠. 어? 자, 봐봐. 집안 문구점에서 1000원의 볼펜이 할인 매장에서는 800원이야. 당연히 할인 매장에서 사는 게 좋은데 할인 매장에 다녀오는 버스 요금이 1600원이야. 한 자루 살 거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지. 자, 볼펜을 몇 개 이상 살 경우에 할인 매장에서 사는 것이 유리한지를 구하라고 그랬죠. 자, 그럼 여기 봐봐. X개를 샀다고 해. X개를. 오케이? 얘가 X개를 샀는데 집 앞에서 사면 얼마냐? 1000X1이지. 그럼 할인 매장을 가면 어떻게 되냐? 800X에다가 뭘 더해야 돼? 교통비를 더해야 되는 거지. 유리하다는 소리는 뭐야? 할인 매장에 간 가격이 집 앞에서 산 가격보다 작아야 된다 이 소리죠. 이렇게 나와야 되겠지? 아니 얘가 얘보다 크면 집 앞에서 사야지. 이건 머리가 있으면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얘는 넘어가면 마이너스 200x가 마이너스 1600이니까 마이너스 200으로 나누면 8보다 크다 이 소리죠. 그러니까 즉 내가 몇 자루 이상 9자루부터 사는 게 살려면 할인 매장을 가는 게 유리하다 이 소리야. 무슨 말인지 갑니까? 하나 살려고 가면은 배보다 배꼽이 커요. 에? 알겠어? 망조야. 이렇게 살림하다가는 다 큰일 나. 알겠어? 집 앞에서 그냥 여기 농가마트에서 무 하나만 사면 되는데 나는 이마트가 좋아 그래가지고 이마트에서 무 하나 사러 가려면 여기 버스비가 더 든다 이 소리야. 알았어? 나중에 살림할 때 꼭 생각 잘하세요. 윤재 알았어 몰랐어? 요새는 남자가 살림 많이 하잖아. 윤재 알았냐? 자, 이것도 가보자. 놀이동산의 입장료는 12,000원인데 50명 이상의 단체인 경우에는 입장료의 30%를 할인해줘. 몇 명 이상부터 50명의 단체 입장권을 사는 게 유리한지 구하라고 그랬지. 자, 그럼 여기 봐봐. 자, 내가 X명이 입장했어. X명. 그럼 X명이 들어갔을 때 가격은 어떻게 되냐? 12,000X지.
오케이? 50명 이상의 단체인 경우에는 입장권의 30%를 할인해 준다고 그랬잖아. 그렇지? 그럼 50명이 들어갔을 때는 가격이 어떻게 돼? 50 곱하기 자 12,000원에서 뭘 빼야 돼? 12,000원에 30% 할인된 가격을 빼야 된다 이거죠. 선생님 이해가? 이걸 계산해 볼게. 12,000원에서 30%는 어떻게 되냐? 0.3을 곱하면 30, 30, 30, 36에 3,600원이지? 이해가? 00 빼면 4 8,400원이냐? 맞아요? 그럼 8,400원 곱하기 50을 하면 어떻게 돼? 50명 걸 하면 500, 54, 20에 58에 40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42만 원이네. 얘가? 그러면 X명일 때의 가격이 12,000X야. 그러면 얘가 더 어떻게 돼야 되냐? 작아야 되는 거지. 선생님 얘가? 이게 더 유리해야 되는 거니까. 50명짜리가 사야 되니까. 그럼 여기 봐, 여기 0 3개 지워버리고, 그럼 X는 얘는 어떻게 되냐? 420을 12로 나누면 어떻게 돼? 4 안되고 3 36 160 도와주세요. 12 곱하기 160이 아닌데? 잠깐만. 12분의 420이니까 잠깐만. 6으로 나누면 72 35보다 크거나 같다 이 소리지? 이해 갔어요? 그럼 몇 명부터는 사면 돼? 36명부터는 어떻게 돼? 그냥 단체 입가함권을 사는 게 더 싸다 이 소리야. 무슨 말 알겠어? 유리하니까. 에? 36명부터는 그냥 입장료 12,000원보다 그냥 50명이 왔다고 생각해서 그냥 할인받은 돈을 끊는 게 더 유리하다 이 소리지. 학교에서 에버랜드나 이런 거 갈 때 이런 거 많이 적용을 하겠죠. 그지? 소풍 갔을 때. 이것도 시험 많이 나옵니다. 자, 9번 문제 봐보자. 자, 9번 문제에서는 일단은 이 얘기 좀 할게. 너희가 이런 개념을 모르더라고. 정가라는 거 뭐냐면 정찰 가격이야. 네? 우리가 어떤 필통을 10,000원에 샀어. 그러면 이 정가에는 뭐하고 뭐가 더해져 있는 거냐? 필통을 만드는 비용이 뭐 6,000원이 들어. 거기에다가 뭐가 있어야 되겠어? 이익이 있어야지 그 사람도 팔아서 살 거 아니야. 원가에다 팔 수는 없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떤 장사를 할 때 있잖아. 이거 원가에 드리는 거 이거 다 거짓말이야. 알았어? 그러니까 정가에는 항상 뭐하고 뭐가 더해져 있다? 원가하고 이익이 더해져 있다. 이거는 가장 기본적인 상식으로 알고 있어야 돼. 자, 이런 문제 좀 어렵습니다. 원가가 2,000원인 물건을 정가의 20%를 할인하여 팔아서, 자, 봐봐. 지금 원가가 얼마냐? 2,000원. 자, 정가 20원. 정가를 모르니까 정가를 X1이라고 하자. 에? 자, 원가가 2,000원인 물건을 정가의 20%를 할인하여 팔아서 정가 20% 할인했대. 그러면 판매된 금액은 어떻게 되지? 정가의 20%를 할인해서 팔았지. 그럼 판매된 금액이 어떻게 돼? 0.8x잖아. 이해가? 에? 원가의 10% 이상의 이익을 얻으려고 한대. 자, 그럼 여기서 이익은 뭐냐? 원가의, 자, 이익이란 건 뭐야? 이익이란 거. 이익이란 건 정가에서 뭘 뺀 거냐? 원가를 뺀 거지. 그러면 정가 X1에서 20%를 할인해서 판 금액은, 판매된 금액이 이거죠? 근데 지금 원가가 얼마야? 2,000원이잖아. 이게 이익이겠지. 에? 할인해서 판 금액이 이익. 그럼 이익 0.8x 빼기 2,000원이 뭐야? 원가의 10% 이상의 이익. 원가의 10%는 어떻게 돼? 2,000원의 10%는 어떻게 되냐? 200이죠. 이해 가나요? 이거 이해를 잘해야 돼.
지금 이 물건의 원가는 2,000원이야. 정가를 X1이라고 했어. 근데 나는 지금 정가 X1이 아니라 판매된 금액은 뭐야? 정가의 20%를 할인했으니까 0.8x에 팔았어. 오케이? 그럼 내가 판 금액이 0.8x지. 거기에서 제품의 원가를 뺀 게 이익일 거 아니야. 그럼 이게 지금 이익이야. 에? 이게 이익인데 이 이익이 얼마 있어야 이상이 돼야 돼? 원가에 2,000원에 10% 이상의 이익. 이걸 풀어줘야 된대. 그러지? 어? 그러면 0.8x가 넘어가면 어떻게 되냐? 2200. 오케이? 그러면 자 10을 곱하면 8x는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x는 22,000을 8로 나눠볼까? 2로 나누면 11000 4지. 2로 나눠주면 250 250 2지. 다시 2로 나누면 어떻게 되냐? 2는 4 27에 14 2750이네. 그럼 정가를 얼마 이상으로 정하면 되는 거야? 2750원 이상으로 정하면 된다 이 줄이야. 이해 갑니까? 이해 갔어요 안 갔어요? 갔지? 지금 되게 어려울 수 있어. 알았냐? 알았어 몰랐어. 근데 여기를